네, 안녕하세요. 세계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서 좀 강의를 EBS 강의를 좀 미리 많이 좀 들어줘야만 문제풀이도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분간은 아마 이제 개념 설명을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들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속도가 좀 늦을 텐데 그래도 좀 앞으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3번 문제입니다. 11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지도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지금 가지도와 나지도가 있는데 가지도가 나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우선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지도는 중국에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화이도라고 합니다. 화이도. 나는 조선 후기 때 그려진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지도예요. 지구 전후도라고 합니다. 전후도. 지구 이 전과 후. 전면과 후면을 그렸다고 해서 지구 전후도라고 해요. 먼저 그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서 이렇게 조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화이도 먼저 보겠습니다. 화이도 먼저. 지금 여기 지역 지금 지도가 보면 이게 중국을 표현한 겁니다. 중국을 표현한 지도. 이게 화이도인데 하나씩 보면 이제 송나라 때 1136년도에 제작되었다. 현존 동양 가장 오래된 지도. 동양에서 그려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선생님 중국만 표시된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조선도 있고 이 곳곳에 이 지명을 보면은 주변에 많은 어떤 주변 국가, 중국 입장에서는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런 국가들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지도라고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중화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천원 지방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이 두 지도의 특징은 이 동양 지도에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조선 중기까지 그려진 지도에는 대부분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 두 개의 사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주 나오니까. 예, 중화사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 교과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에요. 중국 중심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최고다. 중국 문명이 주변 국가의 문명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이 중화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천원 지방, 천원 하늘이에요. 하늘. 원은 둥글다라는 뜻이겠죠. 둥글다. 지는 땅을 의미해. 땅. 방은 모가 났다, 네모나다. 다시 해석을 하면은 중국 이 화이도의 특성을 보면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동양의 우주관을 보면은 이 천원 지방 사상들이 동양의 우주관에 반영되어 있다. 어디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한나라 때 주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서 주비라는 학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하늘은 수레를 덮는 덮개를 펼친 것과 같다. 이 수레를 덮는 덮개가 어떻게 생겼냐 펼쳐봤더니 이 둥그렇다라는 거죠. 땅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이렇게 생긴 바둑판의 모양과 같다. 네모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양지도의 특징이다라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지구 전후도를 보도록 할게요. 지구 전후도. 조선 후기 때 1834년이에요. 앞선 지도보다 훨씬 더 한 700년 정도 늦게 제작된 지도예요. 최한기 실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실학자 김정호 역시 실학자이면서도 이제 대동여지도 그랬죠. 대동여지도. 아마 한국지리 수능 1번 문제도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대동여지도가 되겠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 전도와 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하고서 전면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렸는데 뒤에를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다 뭐 후도를 그린 거죠. 후도. 그래서 전도에 나타난 지역들을 보면은 여기 지역에 지금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죠? 여기 아프리카가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이제 뭐가요? 유럽이 되겠죠. 유럽 대륙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호주죠, 그죠? 오세아니아가 포함되어 있어. 오세아니아, 호주. 그리고 여기 남극도, 남극이 알려진 게 1820년이라고 하거든요. 남극 대륙도 표현하고 있구나. 후도에는 물론 여기 지금 보니까는 여기 오세아니아예요, 또 역시. 그리고 여기 일부 남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북미 지역과 북아메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신대륙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대륙도. 이게 지금 신대륙이잖아요. 신대륙, 신대륙, 신대륙이죠, 그죠? 이런 지역들을 표현하고 있다. 시기가 1834년이니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도이다 보니까는 그것보다 훨씬 늦게 제작되다 보니까는 우리 조선에도 이러한 어떤 지리 정보들이 전달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나무판으로 제작했다는 얘기죠. 장점이 뭐예요? 이게 대량 생산할 수 있죠.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도 역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죠. 지점을 지우고서 볼게요. 또 그 다음에 황도, 남해기선을 표시하고 있다.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된 것,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된 것. 이 황도가 지나가는 길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 여기 구간에서 위선이 북해기선, 남해기선. 그래서 북해기선, 이게 남해기선이에요. 여기 안에서만 어, 태양 정오 때 태양이 입사하는 각도가 90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서는 이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회귀하는 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내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뭐 교재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절기도 표시하고 있어요. 사절기도. 여기에서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있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는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안 치고 이렇게 막 쳐서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는 같은 점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총 24개가 나오는데 24절기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다시 봅니다.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과 남해 기선, 북해 기선, 태양이 회귀하는 그 선을 표시하였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볼까요? 경의도를 10도 간격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경의도는 경도와 위도를 의미하죠.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가로의 선을 위도. 위자가 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도는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이 세로의 선을 경도라고 하죠. 좀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그것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가로선이니까 뭐야 이게? 위도가 되겠죠. 위도가. 그리고 이 세로선, 여기 남극을 향해서, 여기 북극을 향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 이렇게 남극을 수렴해서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위 이게 뭐죠? 경선이 되겠죠. 경선. 경의도를 10도 간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천원지방과 중화사상을 탈피하고 있다. 천원지방, 지구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 중화사상, 중국도
세계의 수많은 국가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라고서 하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탈피되어 있다 라고서 얘기할 수 있고, 앞서서 얘기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신대륙을 신대륙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도록. 그럼 1번,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로 인식한 거는 나저다. 나. 구는 이제 둥그렇게, 이건 네모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사상이 반영된 건 가지도입니다. 나에는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표현되어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가가 더 빠르죠. 그죠? 가가 몇 년도였죠? 가가 1136년도. 이게 1834년도네요. 34년도. 거의 700년 정도 이게 앞섰고 늦었네요. 그죠? 가는 중국에서 그려진 화이도이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지구 전호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가에 보니까는 모짜렐라 치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7개 지역.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대요. 물소젖을 이용한대요. 물소젖.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짜렐라 치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치즈 토핑할 때, 그죠? 높은 온도에서는 잘 녹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는 그런 치즈가 모짜렐라죠, 그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블루 마운틴 커피. 자메이카 섬나라예요. 블루 마운틴 산비탈에서, 요 산비탈이 기후적으로 굉장히 좀 서늘하면서 토양도 굉장히 좀 비옥하대요. 커피 재배에 유리하다. 커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에게 즐겨 찾는다. 우리 커피 맛, 신맛, 단맛, 쓴맛 이런 조화가 굉장히 환상적이다 라고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우 비싸게 이렇게 팔리고 있는 커피다. 그럼 이 가나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선지를. 정답 먼저 볼게요.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지역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맞죠, 그죠? 두 개 다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자메이카의 특정 섬의 특정 지역, 이 지역의 지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여기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물소젖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만든 치즈. 그래서 이것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거나 한 상품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이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화 전략 중에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시회를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위에서 환경 훼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문화 갈등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화 때문에 문화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것도 물론 이 상품이라는 것들이 그 관광산업,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에 활용하거나 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 이런 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 이것도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이에요. 지역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서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지역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적절하다라고서 볼 수 있겠습니다.